현재 거래소의 XRP 보유 잔고가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최근 단 72시간 동안에만 무려 3,100만 달러 상당의 물량이 인출되었습니다. 거대 고래들이 거래소의 물량을 긁어모아 개인 지갑으로 대거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 기관들과 똑똑한 자본가들이 대폭등 직전에 수량을 선점하는 움직임입니다. 역사적인 브레이크아웃의 시점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증거입니다. 리플이라는 이름 역시 이제는 코어 서버에서 공식적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XRP 레저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네트워크 데몬의 이름이 리플D에서 XRPLD로 전격 변경되었으며 코드 개편도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 경로와 버전 태그에서 리플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깎여나갔습니다. 이것은 리플사로부터 독립하여 작동하는 XRP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기재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대중과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리플과 XRP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어 소스 코드에서 분리되면서 XRP는 독자적인 자산명으로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동시에 차트상으로 XRP의 지배력인 도미넌스가 역사적 쐐기 패턴을 돌파했습니다. 도미넌스의 강력한 기술적 돌파는 매우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XRP가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디커플링 상승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더라도 XRP 홀로 하늘로 치솟는 장세가 연출될 것입니다. 글로벌 분석가들이 제시한 2030년 자산들의 현실적인 가격 전망을 공유합니다. 비트코인 50만 달러, 이더리움 4만 달러, 그리고 유틸리티 코인 XDC는 150달러입니다. 솔라나는 2,500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5,000달러, XRP는 1,500달러, 스텔라룸에는 800달러입니다. 저는 이 가격 전망치가 오히려 매우 보수적으로 잡힌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금융망이 혁신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차 희석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다른 고속체인에 토큰화되어 얹혀가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반면 실제 정산에 쓰이는 XRP는 2030년 전에 5자릿수 가격에 도달할 것입니다. 대중은 시가총액 한계론을 들먹이지만 그것은 시장의 크기를 제한하려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리플 스웰 행사에는 글로벌 구호 전문가 맷 데이먼이 참석합니다. 그가 이끄는 워터 재단은 리플의 결제망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깨끗한 물을 실시간으로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77억 달러의 거대 기금이 동원되었고 8,800만 명의 인류의 삶을 구했습니다. 구호재단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선택한 이유는 전통 은행의 살인적인 수수료와 지연 시간 때문입니다. 스위프트를 거치면 며칠이 걸리고 수수료로 막대한 아까운 기금이 증발합니다. 반면 XRP 브릿지망을 활용하면 수수료는 소수점 센트 단위로 저렴해집니다. 정산 시간 역시 단 몇 초 만에 지구 반대편 지갑으로 정확히 도달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 수많은 기관들과 대기업들이 XRP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파괴적 가치입니다. 주봉 차트는 여전히 강력한 분리시를 그리며 전고점 탈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루한 횡보 구간에서 물량을 털리지 말고 다가올 가치의 가격 재평가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인내심을 가진 영리한 자산가만이 진정한 부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시장에서 ISO 관련 알트코인들이 다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종목들은 저점 대비 몇 배씩 상승하면서 새로운 메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을 이끌었던 건 AI 메타, RWA 메타, 밈코인 메타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솔라나 생태계, 디핑, 게임파이 같은 테마들이 순환매를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2026년에 들어오면서 트럼프 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미국 금융권과 결제 시스템 쪽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이 다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ISO 2002입니다. 이미 ISO 2002와 관련된 일부 알트코인들은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여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다음 순환매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ISO 2002가 무엇이길래 전 세계 금융권과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ISO 2002는 국제 송금과 결제 과정에서 사용하는 금융 메시지의 표준 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단순히 돈만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보내는 사람의 정보, 받는 사람의 정보, 은행 정보, 결제 목적, 처리 방식 등 수많은 금융 데이터가 함께 이동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각 나라, 각 은행, 각 금융기관마다 이 데이터를 기록하고 주고받는 방식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어떤 은행은 어라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다른 은행은 B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 송금 과정에서 중간 확인 절차가 많아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외 송금을 하면 바로 도착하지 않고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구조적인 비효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ISO 20022가 자리 잡게 되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공통된 금융 메시지 표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각자 다른 언어로 대화하던 은행들이 이제 하나의 공통 언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행, 일본은행, 유럽은행, 한국은행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같은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국제결제와 송금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특히 리플 같은 프로젝트는 애초부터 국제송금과 결제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ISO 2002 흐름과 함께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과 대형 금융기관들은 이미 ISO 2002 전환을 진행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권 역시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과거 국제송금 시장의 중심이 스위프트 같은 기존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ISO 2002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표준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리플 XRP입니다. ISO 관련 코인 이야기를 할 때 XRP를 빼놓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리플은 국제 송금과 기관 간 결제 솔루션을 목표로 해왔고 리플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기관 간 자금 이동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ISO 2002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XRP입니다. 차트적으로도 XRP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ISO 2002 대표 종목으로 XRP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다시 살아날 경우 가장 먼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스텔라 루멘 XLM입니다. 스텔라 루멘은 업비트 워너마켓에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익숙한 종목입니다. 스텔라는 리플과 뿌리가 닿아 있는 프로젝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텔라의 창립자인 제드 맥케일럽은 리플 공동 창립자 출신이기도 하죠. 리플이 기관 간 국제 송금과 결제에 더 초점을 맞췄다면 스텔라는 개인 간 송금, 소액 결제, 그리고 디지털 자산 발행에 더 특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이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결제망이라면 스텔라는 조금 더 실생활 결제와 소액 송금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RP와 XLM은 차트 움직임도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XRP가 강하게 움직일 때 XLM이 뒤따라 움직이는 흐름이 자주 나왔습니다. 현재도 XLM은 급등 이후 조정과 횡보를 거치면서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이오타입니다. 아이오타는 사물인터넷, 즉 IoT 생태계와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일반적인 블록체인과는 조금 다르게 기계와 기계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소액 결제를 처리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는 자동차, 스마트 기기, 센서, 로봇 같은 장치들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필요한 비용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아이오타는 바로 이런 시장을 겨냥한 프로젝트입니다. 수수료 없는 소액 거래, 데이터 전송, 사물인터넷 기반 결제 시스템이라는 특징 때문에 ISO 2002 관련 테마 안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종목입니다. 아이오타 역시 과거 저점 대비 강한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고 현재는 일정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다시 방향성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헤데라 해시그래프 HBAR입니다. 헤데라는 일반적인 블록체인과는 다른 해시그래프 구조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빠른 처리 속도, 낮은 수수료, 높은 확장성, 그리고 기업용 네트워크에 적합한 구조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헤데라는 대기업과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산형 공용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데이터 처리, 인증, 토큰화 같은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습니다. 과거에도 HBAR는 ISO 관련 기대감과 함께 단기간에 매우 강한 상승률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크게 오른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트 위치와 리스크 관리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ISO 관련 코인들입니다. 리플, 스텔라, 아이오타, 헤데라. 이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상승도 먼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건 바로 마지막 히든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단순히 송금만 담당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리플이 국제 송금을 담당하고 스텔라가 소액 결제에 특화되어 있고 헤데라가 빠른 합의 알고리즘과 기업용 네트워크를 담당한다면 오늘의 히든 코인은 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블록체인과 금융 네트워크 사이에서 데이터와 자산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의 금융 시스템은 하나의 코인이나 하나의 네트워크만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리플, 스텔라, 헤데라, 아이오타, 알고랜드 등 각각의 프로젝트가 맡는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송금에 강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소액 결제에 강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데이터 처리에 강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기업용 네트워크에 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네트워크가 서로 따로따로 움직인다면 진정한 금융 표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이 연결되고 데이터가 공유되고 자산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은 바로 이 연결성, 즉 크로스체인과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비유하자면 달러, 유로, 엔화, 원화가 각각 따로 존재할 때 이들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필요하듯이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각기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ISO 2002가 전 세계 금융 메시지의 공통 언어라면 오늘의 히든 코인은 그 언어를 기반으로 여러 네트워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연결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더 흥미롭게 보는 이유는 이미 많이 오른 ISO 관련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리플, 스텔라, 헤데라, 아이오타 같은 종목들은 이미 한 차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부 종목은 저점 대비 몇 배씩 올랐고 이미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반면 오늘의 히든 코인은 같은 ISO 관련 테마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오늘의 이 히든 코인은 ISO 2002에 등록된 코인 중 상승률이 작년 11월 대비 98%밖에 안 올랐는데요.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코인들에 비해 상승률이 낮고 현재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 대비 ISO 2만 이 종목들은 평균 600% 이상씩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히든 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8%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다른 ISO 2002 코인들의 상승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앞으로 이 상승률의 차이인 500% 정도는 바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량이 매우 줄어들고 있고 보시는 것과 같이 박스권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개미털기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금 조금씩 거래량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는 내일 정도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 후 500% 정도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테마가 살아나더라도 종목별로 움직임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ISO 2002, 국제송금, 결제표준,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같은 키워드가 다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구간이라면 이 히든 코인은 충분히 체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차트상으로도 거래량이 한동안 줄어들면서 박스권 안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후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 관심이 빠르게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보다 아직 시장이 완전히 주목하기 전에 가능성 있는 종목을 미리 공부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XRP, XLM, IOTA, HBAR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ISO 관련 핵심 히든 코인을 따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인은 국제 송금 시장에서 단순한 결제 역할을 넘어 여러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데이터와 자산의 이동을 돕는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시장에서 충분히 재평가받지 못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ISO 2002 핵심 히든 코인의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구글 폼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즉시 확인한 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ISO 생태계 안에서 크로스체인 연결과 환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히든 코인 종목명을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종목명만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재 어떤 구간을 체크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두겠습니다. 제가 선착순 100분까지만 정보를 공유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부로 이미 62명이 신청하셔서 정보를 받아갔습니다. 남은 자리는 단 38자리이니 정보를 꼭 받아서 좋은 가격에서 선점해서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 히든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히든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히든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